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용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쌤 저랑 커플룩이에요. 그러게요.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황보미 아나운서가 좀 태닝을 하는 게 어떨까? 왜요? 두 분의 어떤 흙과 백 차이가 너무 네. 그래도 저희의 그 케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케미를 할 시간을 안 줘. 아유, 케미 잘 봤다.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기업 네이버입니다. 1999년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창업 멤버들이 5년이 넘도록 준비한 끝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항해하다란 뜻의 내비게이트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를 붙여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설립 이후 과감한 M&A와 기술 투자로 성장한 네이버는 2000년 온라인 게임 업체 한게임과 검색 전문 회사 서치솔루션 등을 인수합병, 이름을 NHN으로 변경했는데요. 이후 통합 검색을 세계 최초로 출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검색 광고 모델을 선보였는가 하면 2011년 네이버 재팬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해 글로벌 메신저 기업으로도 성장했습니다. 2013년엔 한게임과 사업 분할을 해 NHN이 아닌 네이버로서 라인과 캠프 모바일 등 53개 종속회사를 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가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검색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써야 되고.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네. 딱 모바일 딱 켜서 네이버 화면부터 보고 네이버 시작하고 화면 보면서 황보미 검색 한번 하고. 해야죠. 스포츠 뭐 이런 걸 다 네이버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재정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러실 그럴 거예요. 네. 우리 또 영훈 학생님도 얼마 전에는 다음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다음을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다음을 바로 주소를 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일상에 녹아들다 보니까 그냥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네이버 들어가서 다음을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상국이 형은요? 예, 네이버가 사실 근데 요즘에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노예가 됐다는 소리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요? 의식 있는 개그맨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 일단 네이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간 2,597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언급량은 넘어설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아닌가요? 역대 최고고 거의 뭐 100배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수치고요. 연관어를 보면 이제 출처라는 단어가 의외로 첫 번째 연관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라든지 어떤 거를 따왔을 때 출처 네이버, 네이버 출처 이런 글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뉴스라는 연관어가 2위였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읽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관련해가지고 뮤직이라든지 멜론 이런 것들 많이 검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이디, 댓글 그 이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블로그, 엠넷, 뭐 최신 버전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어떤 비번이라든지 아이디 찾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의 채용은 정말 궁금해요. 네이버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쌤? 그러니까 선호도가 되게 높죠.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구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네. 근데 네이버 다닌다면 있어 보이죠. 그 문과 채용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직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채용이 많은데 그 채용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 같은 거 30분 동안 진행을 해서 진짜 코딩 관련된 이력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폰팅이네요. 폰팅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필기 전형 시험 같은 걸 과거에 치를 때를 보면 아주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1교시 때는 공통 영역으로 자료 구조, 알고리즘, O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하고 비슷한 그런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고 또 2교시 때는 또 알고리즘 코딩 관련된 시험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면접장 가서도 저 직무 관련된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본인의 실력을 보는 전형이고 공채 의무가 많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전형의 프로세스가 조금씩 바뀌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채용 정보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번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에 고려대 학교를 갔거든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초록색 잔디밭, 초록색 자켓 보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렇죠. 바로 초록 검색창 네이버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업 네이버를 맞아서 오늘의 오프닝은 네이버에서 우리 취향 저격 검색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취향 저격을 검색하겠습니다. 자, 지난 검색어가 우리 지난 검색어가 궁금한데. 에이핑크 윤보미, 황보미 나이. 네, 이거 그만하고 그냥 바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진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홍보미 시고, 야! 네, 외국인과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오, 괜찮겠어요? 네, 뭐 저는 문제 없나요? 저는 뭐 원어민 Hello, 쓰는 거. so introduce yourself, please. I'm Patrick from New Zealand. Patrick from New Zealand, Yes. right? Do you know my name? I can't say it, but I My have name now. is Gray. Please remember me. What were you doing here? Just studying my lecture notes for my next class. 못 알아들었어, 지금. 다 알아듣지 않았어요? Okay. So, do you know some Korean 한국 words? 공통 웃음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Our topic is 인사 정도. neighbor. I haven't personally used Naver, but I do know it. What do you 안 써봤대요. use as a? Google. Why 구글 don't 쓴다고 you use? 하죠? Why don't you use? Yeah, neighbor. Most of the 왜 네이버 results 안 are in 쓰냐? Korean. Ah. I can't read it. My English limit here. 이번 시즌 좀 어때요? 좀 승률이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하려고. 본인이 좀 지원하려는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 과 살려서 홍보 직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쪽은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포털 사이트 어떤 거 많이 쓰세요? 네, 네이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중에 네. 어떤 거 좀 많이 쓰나요? 블로그에는 글도 쓰고 글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내용이? 게임이나 와인 리뷰 많이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계절에 이 정도 네. 날씨에 정말 어울리는 네. 와인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좀 쌀쌀해지니까 그렇죠. 레드 중에서도 좀 헤비한 품종인 말백이나 뭐 그런 뭐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대중적인 품종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까르베네 소비뇽은 좀 헤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디엄 그쵸? 쪽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워낙 많이들 드시니까 편하게. 네. 좀 알죠? 네, 그러게요. 와인 한잔 하실까요? 네, 아니, 네. 다른 포털에 비해서 네.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특히 있을까요? 사람이 많다 보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정보가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는 뭐예요? 리포트 작성이나 그런 거 하는 경우에는 학술 자료 등이 많이 필요한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학술 자료가 좀 한국에 한정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학술 자료나 또는 뭐 아티클이나 저널 같은 것도 많이 떠서 그런 점에서 편리해서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일반 검색할 때는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용자층이 한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에 관련된 뭐 음식이나 뭐 레스토랑 그런 정보들을 얻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편리한. 본인한테 취업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다 똑같아요. 업무도 똑같고. 그러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셋 다 다닐 수 없어요. 구글. 이유는 뭘까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볼 때는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로 선택을 하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그런 분야에 한정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함께 협력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네이버는 얼굴 보기 전에 폰팅을 먼저 한다고 카더라. 네, 이게 진짜로 폰팅을 먼저 한다더라고요.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전화 면접을 먼저 통과해야지만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길지 않나요? 30분 동안. 그죠? 되게 긴 거죠. 그러니까 미천이 이게 바닥나시겠네요. 전화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 그냥 인사하고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OS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또 기본 컴퓨터 공학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질문 받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이 했던 공학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배열, 리스트, 스택, 큐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냐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IT 직군의 특징은 정말 본연의 실력 네.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폰팅 하는 이 회사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7,606만 원입니다. 사원이 4,099만 원, 대리가 4,708만 원, 과장 5,532만 원, 부장이 되면 연봉이 확 뜁니다. 8,834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과장 이후에 이제 임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연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하면 취준생한테는 거의 워너비 꿈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쌤 네이버 입사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우선 네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열사라든가 협력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이 포털 플랫폼을 이제 운영 관리하는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했던 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학점은 뭐 한 3점 중반. 그리고 전공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토익은 한 900 초반이었고 어학은 좀 높았어요. 한 7 정도 갖고 있었고 LG 계열에서 인턴을 좀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학교를 뛰어넘고 실력으로 취업이 됐던 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이제 국승세단 그리고 이제 학점이 근데 굉장히 높았어요. 한 4점이 넘겼고 그다음에 토익도 한 900대. 원래는 전공이 하드웨어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나 전자 이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왜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통계 유전학이라고 해서 유전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그런 통계 유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를 잡는 코딩 업무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아주 특수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전공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회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자, 네이버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샵 세포조직, 샵 스피드입니다. 네, 네이버에는 그 조직부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서가 아닌 셀,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을 구성해 각 셀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원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급별로 찾아가서 막 결제받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걸 싹 다 없앤 거죠. 빨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IT 기업 같은 느낌도 팍팍 드는데요. 이외에도 IT 기업 네이버의 남다른 기업 문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임 근무제라는 게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 예산제라는 게 좀 상당히 재밌는 그런 시스템인데 각 조직에 부여된 예산을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그런 조직에는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가는 거겠죠. 그 취업을 부탁해서도 취향적이기 가장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이디어 리그라는 게 있는데 직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서 전 직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1위 하는 팀은 그 리더로서 예산, 인력, 공간을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딱 내가지고 채택이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전 직원이 호칭이 아니라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좀 수평적인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오픈 캐리어 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좀 업무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타 부서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밖에 뭐 휴가라든지 출장, 외근, 업무에 관한 결제 70%
10%를 본인이 이제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리프레시 휴가비라고 해서 휴가를 사용한 만큼 또 휴가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휴가를 많이 쓰면 또 거기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뭐 남은 거는 이제 돈으로 준다든지 또 휴가를 떠난 사람한테는 휴가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옷도 수영복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기안84 막 진짜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T 기업답게 최상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재밌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네,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확실히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네이버가 이제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만큼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기업 문화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IT 서비스는 그냥 코딩 하나만으로 이게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IT 벤처 기업들은 이제 또 젊은 사장들이 오너로 부임하고 있고 규모도 작으니까 또 IT 사업의 본질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아까 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 특유의 그런 유연한 근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재 찾아 산만리 샵 너를 보여줘입니다. 예, 네이버의 그 파트별 우리 리더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 인재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인재가 없는지 찾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몰라도 일단 와서 배우면 된다는 약간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사실 네이버는 지원자들이 넘쳐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인재를 찾아다니는 걸까요, 존쌤? 아무래도 IT 전문한 학생들을 뽑아가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국제적인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인재들을 모집하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뭐 관련 학회,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이버 전단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인재를 찾아오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캠퍼스 핵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고 역량 있는 예비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24시간 동안 참가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실제로 하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입사를 했을 때 선배들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여기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직접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도 문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내 IT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재가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취준생들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IT 산업이 좀 야근이 많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없다 보니까 끊임없는 리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야근도 많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홀대받았던 3D 업종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 수급이 녹록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공학도들은 학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실력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기사 시험들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파트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가 뭐 좀 낮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5만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학교는 아주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지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과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인재인데 학교가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네이버에 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열어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삼성전자 SG군에 갈 거냐 네이버에 갈 거냐 이런 저울질을 해요. 근데 지금 삼성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삼성전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맛보게 해줘요. 네이버도 가만히 놔두면 인력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기업이 이런 적극적인 채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임원 면접에서 몇 번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기업 최종 면접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중에서는 그냥 인성 면접이다라는 말만 많이 들었었거든요. 구체적인 조언을 좀 더 얻고 싶어요. 최종 면접에서 좀 몇 번 떨어져서 많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최종 임원 면접 진짜 저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을 보면 그러니까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모도 예를 들어 뛰어나고 그다음에 언변도 좋고 통찰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황보미 씨와 양상국 씨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적성 시험이나 1차 면접장에서는 보미 씨가 상국 씨를 압도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압도. 근데 이제 최종 면접장에 가면 보미 씨 저렇게 능력 있으면은 우리 회사 있다가 쟤 어디 몇 년 있다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야, 이 친구는 딱 보니까 뭐 여기 안심이 아니면 되나요? 그냥 끝이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거. 구직자들은 이게 최종이니까 나를 더 멋지게 포장해야지. 근데 보는 관점은 그 멋짐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과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약간 이과적인 부분, 뭐 통계나 수리 같은 지식이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가 보충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습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습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내가 산업과학도라서 통계를 배우기는 했지만 통계학도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높인다. 이런 건 괜찮은 건데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억을 만들면 이게 경쟁력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국 씨가 이제 와서 뭐 가수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형수술 한다고 해봤자 훌륭한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조적인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배웠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쓸 거야.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MD들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한 달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의 무기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좀 상담을 받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네이버 한번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IT 시장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유전공학과 바이오 산업과 더 융합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칩을 뭐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기기나 어떤 그 인터넷 기기에서 제 바이오리듬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의 좀 안 좋은 점은 뭐라고 봅니까? IT 시장이. 저도 지금 뭐 생물 인터넷 이런 걸 예를 들었지만 좀 보안 문제가 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올라오는지가 너무 궁금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재정이란 검색어가 올라왔는데 어디 방송에 그냥 박재정 씨가 나와서 검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뭐 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새로운 앨범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좀 해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어 서비스를 보면서 트렌드를 빨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체 융합 기술은 이제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이야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뭐 네이버가 뭐 전체적으로 해킹이 돼서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공개된다? 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검색 알고리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는 순간 이제 데이터 조작은 더 많아질 거예요. 과연 이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정보가 진짜 순수한 그 데이터들의 결과물이냐. 포털 많이 검색하다 보면 이제는 좀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구직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부가적인 정보들까지 다 모든 논리를 만들어서 답변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사원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근무 시간을 따라가는 게 저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질문들은 좀 편하게 답변하시고 중요 이슈들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오늘 느낀 한 줄 평으로 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어떤 매력이죠? 네이버의 복잡한 채용 단계, 이 네이버의 나에 대한 검색에 대비하라. 네? 대비하라. 네? 네. 네이버라는 회사가 되게 국내 1위 최고의 검색 기업이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뭐야 하면서 앞을 봤는데 작가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 야, 저 미쳤다. 여기 야심작이었는데 안 되겠네요. 작가님 표정이 부가 너무 설명을 싸웠어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부가 같아요. 설명이요? 네. 아니 그럼 한 줄 평이 아니잖아요. 이건 몇 줄 평이에요. 더 한 줄 복잡해졌네. 평은 그냥 한 줄 딱 하고 끝내는 건데 그걸 부가 설명을 하고 할 거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낫지. 폰팅도 있고 다양한 뭐 시험도 있고 이게 채용 단계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 엔진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채용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이 검색에 비유를 해서 이 다양한 검색 과정에 대비를 해라라고 해야겠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취준생으로서 네 편집되겠네요. 자, 우리 홍쌤의 꿀팁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들어오는 조간신문의 일면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TV를 켜고 나오는 아침 방송의 뉴스를 보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포털이죠. 이제 포털에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편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당연한 우리가 인터넷의 포털, 검색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과 언론의 기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죠.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되듯이 포털에 올라가는 정보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그런 직업감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포털의 어떤 화려한 이미지 한국의 구글? 나 구글 가고 싶어. 구글은 못 가니까 네이버 가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는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될 상식이라고 할까요? 정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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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에 탈스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스펙 초월 열린 채용을 계속 이어져 오면서 또 블라인드 채용을 또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는 온스펙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고 계속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스펙이 좀 덜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보게 되면 또 여전히 학생들이 스펙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토익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토익 점수를 더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약간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좀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예전에는 우려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펙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스펙보다는 직무 관련, 그러니까 온스펙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많이 선회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스펙, 오버 스펙은 네. 무엇이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항목은 극기, 이색 체험. 네, 그게 15.5%로 1위를 요즘 뭐 차지했고요. 히말라야도 갔다 온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특별한 경험을 만들려고 애써 네,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자나 한국사 자격증. 네. 2위로 12.8%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박사 학위, 그리고 영어 성적이 5위로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그 인사 담당자들의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라고 해서 58.1%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이게 핵심이죠, 요즘 직무적 합성.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변별력이 없어서 자격 조건을 과하게 초월해서 그리고 자격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제시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응답한 21.6%의 기업은 불필요한 스펙 때문에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준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감점까지. 네, 이제는. 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희도 뭐 이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경험이나 스펙들을 많이 제시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쪽 분야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여길로 취업 준비를 그냥 해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특히 하거든요. 과거 요즘에 좀 그 금융 자격증을 이제 많이 취득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데 금융 3종 세트를 딱 넣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직무나 기업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그 의견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극기 이색 경험 이런 거는 영업 직무에서 환영하는 곳도 있고요. 맞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뭐 금호아시아나 뭐 한국사 자격증 또 선호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가산점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면사포를 찾은 학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찾았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뭔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체를 이제 크게 프로세스별로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담당하는 그 팹리스라는 업체가 있고 또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또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담당하는 OSAT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담당한 그 할 수 있는 회사가 IBM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파운드리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생산만 담당하지 않고 설계라든지 패키징, 테스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독립을 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5월 달에 이제 LSI 사업부가 이제 분리된 거라서 전혀 새로운 회사가 생긴 건 아니고요. 어떻게 회사가 좀 분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하다 보니까 좀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좀 회사에서 좀 전략적으로 분사가 되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면사포가 직접 작성한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우리 연구개발 직군으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볼게요. 네. 연구개발에서는 이제 크게 회로 설계, 공정 개발, 품질, 제품 기술, 소재 개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으시면서도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직업 기초 능력을 10개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네. 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수비 능력이나 뭐 기술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거는 네. 필요할 것이고 특히 네. 의사소통 능력, 뭐 협업이라든가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의사소통력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원 관리 능력, 물적 관리, 재료나 시설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대인 관계 능력, 이 연구 개발팀에서 고객사의 그 서비스 응대, 기술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 능력도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 기초적으로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도 일반적인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어떤 기술적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또 경청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과 네. 이야기를 잘 나눈다. 상담을 잘한다는 어떤 것보다는 어떤 문서를 각 부서 간의 어떤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네.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의사소통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말을 잘하는 것, 잘 듣는 것 하게만 하게 되면 좀 회사가 요구하는 의사소통력하고 좀 거리감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네. 재료에 대한 네. 이해라든지 네. 아니면 기술, 뭐 네. 반도체 8대 공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와 관련된 공정 기술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식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실습 관련돼서 뭐 그런 각가지 어떤 교육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디 방학 때라든지 이래서 좀 집체 교육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받고 대부분 다 보면은 그런 게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에서 반도체 교육을 받았다든지 하나씩은 다 걸쳐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기술은 이게 이제 사실은 공정이 여기서 좀 핵심이잖아요. 공정을 네. 개발하고 또 공정을 또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 기술은 공정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기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그 원하는 소자의 크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공정을 세팅하는 이런 기술이 좀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외에도 분석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수율 분석이라든지 전개나 구조를 분석해서 공정을 개발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분석력, 네, 그리고 뭐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도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영어 활용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워낙에 글로벌한 회사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왕이라면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영어 활용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우선 그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익히고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걸 해결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끈기, 꼼꼼한 또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뭐 도전 정신, 열정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면서 생각됩니다. 뭐 기타 이제 업무 외적으로 또 보자면 오늘 출장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보게 되면 출장을 뭐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이렇게 해외로 많이 가다 보니까 가족과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의 뭐랄까요 인내심, 어떤 정신력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강한 사람들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봤는데요.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어질어질하네요. 네.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컨설팅 했던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뭐 관련된 뭐 어떤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컨설팅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난 한 몇백 명 정도의 학생들을 좀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좀 그 사이에 뭐 채용도 많이 변하긴 있었지만은 비교적 좀 약간 열린 채용에 좀 가깝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회사들은 또 보게 되면 좀 특정 학교 출신들을 좀 많이 뽑는다는 어떤 느낌을 받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내 스스로가 잘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좀 뽑힐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회사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좀 빨리 변화에 좀 빠르게 움직이고 좀 그런 어떤 열린 좀 분위기들이 많아서 개방적 분위기들이 좀 많아서 약간 스스로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면접관이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약간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네. 면접 유형 자체는 난이도가 인성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냥 평이한 질문들의 수준들이 많고 삼성전자는 가장 제가 볼 때 힘든 부분은 좀 PT 좀 면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PT 면접 자세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좀 꽤 높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PT 준비를 조금 약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창의 역량 면접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창의 역량 면접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쫄지 말고 쫄지 말라. 네.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 중심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공정 개발을 좀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생산 업무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붕어빵을 생산을 할 때 붕어빵이 아니라 그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술적인 거나 기초 전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열 역학이라든지 뭐 관련된 어떤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충실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걸 개발하고 그 수율을 분석하고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 설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와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공정개발 직무에 지원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방민규입니다. 저는 전자재료, 반도체공학, 반도체 제조 공정 등의 학부 수업과 반도체 개발 실무 기본 과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대전, 한국전자전 등의 행사에 참관하면서 저렇게 목소리 반도체 톤이 산업에 대해 높으니까 끊임없이 뭔가 좀 관심을 열정적이고 에너지 가져왔습니다. 느껴지고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목소리. 저는 저희 학부에 있는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했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도의 환원된 그래핏 옥사이드의 전기적 열전 특성을 분석하면서 분석력을 배양했습니다. 포토 공정, 에칭, 배선 증착 등의 공정을 다뤄봤고 그중 포토 공정에서의 조건을 직접 세팅해봤습니다. 처음 포토 공정을 했을 때에는 조건을 잘 몰라서 패터닝이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전체적인 공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웨이퍼와 마스크의 갭, 노광 시간 등이 조건과 맞지 않아서 패터닝이 이상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는 두 파라미터를 여러 번 조절해보고 조건을 맞춰서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 소통력 등을 대단한데요. 키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체득했고 여러 번의 공연을 통해 대중 앞에 나서는 배짱도 얻었습니다. 특히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밴드 특성상 각자의 파트를 최대한 숙지해야 합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서 공동의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짜릿함 또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정개발 직무에 적응하고 실무에 투입해서 실나노급 및 그 이하의 공정들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지식기술 태도에 다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일단 굉장히 뭐 그래도 발성이 굉장히 좀 좋고 훈련받은 것 같은데? 약간 좀 호흡이 좀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달력이 좀 굉장히 좋지 우수하죠.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히려 조금 부자연스럽죠. 너무 말을 연습한 게 보이는데 너무 이걸 연습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는 조금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신소재 공학을 전공을 했네요. 네. 저는 그 특기사항에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수업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실무 교육을 그런 걸 해봤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직접 공정 장비들을 조작을 해봤대요. 이런 경험들이 저는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더 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는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 말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관련된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기술 부분에서 이 공정 장비들을 직접 조작하는 경험을 갖기가 어려운데 교육은 많지만 근데 연구실에서 이거를 해냈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특기에 보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걸 잘한다 이게 있거든요. 질문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자료 분석하고 또 데이터 다루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자료를 분석하는 걸 잘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장점이 뭐냐 그러면 90% 이상이 꼼꼼하다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꼼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다 받아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이따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700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공정개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입사 후 포부겠죠, 꿈이겠죠. 이 친구는 좀 일관성이 있는 게 그 성적표, 그다음에 아까 그 셀프 영상,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얘기보다도. 그래서 그 좀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신뢰가 갑니다. 네. 뭐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반도체 뭐 핀팻 공정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게 되면 또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서 저런 것도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지원 동기를 못 찾았거든요. 왜 지원하셨어요? 그걸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항상 발전된 기술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원한 이유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자기한테 왜 중요한지. 그렇죠.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 왜 지원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됐는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1500자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아르바이트 같아요. 저는 그 삼계탕용 닭을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그 경험에 대해서 업무 효율을 배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연구원 경험을 썼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조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삼계탕 전용 닭을 포장하는 공장이라 하게 되면 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젊은 친구들이 막 딱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약간은 또 우리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 중 하나 역경 지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저런 좀 힘든 일을 했다라면은 조금은 현장에서도 힘들다 하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어떤 감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 면접이 이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지원자를 뽑기 때문에 이 뽑히는 사람이 몇 명일지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또 면접자까지 생각한다면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한데 뭔가 저런 이색적인 경험이나 저런 것들은 좀 면접상에서 좀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고 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좀 기억에 남은 닭을 손질했던 지원자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호감을 살 수 있는 소재인 거는 맞는 게 현장에서 그 공정 프로세스도 알 수 있고 또 작업 반장님하고 만나서 그 업무를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관심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경험 질문으로 좀 물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색적인 경험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닭을 손질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가치 부여를 했다라는 게 여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어떤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들 대체로 봤을 때는 수동적인데 뭔가 자발적으로 또 일을 하는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 경험인데 여기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냐. 결론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경험하고 나면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 이슈, 관심 있는 건 무엇이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천자로 해야 되는데 고독사. 고독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친구가 쓴 어떤 사업부의 어떤 특수성을 좀 잘 가미하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웠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AI하고 반도체랑 뭔가 엮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해서 쓴 건데 이 친구는 좀 삼성전자의 어떤 빅3나 이런 쪽은 좀 무선 사업부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좀 분야로 왜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했냐라고 좀 약간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뭐 당락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또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직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회사와 연결돼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를 연결해서 썼다는 거 점에서 뭐 그래도 비교적 너무 연관성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지원자의 분석력이 여기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분석력을 겸비했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고독사를 하는 세대층이 중장년층, 노인층이 있는데 왜 중장년층에게만 이걸 지원을 하는지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지원자의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올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학점에 대한 부분들 관련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수강 과목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가장 뭐 힘들어했던 거 아니면 가장 본인이 좋아했던 거 잘했던 것 요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질문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진실 있는 그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확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초점을 둬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학부 연구생이라는 게 사실 석사로 많이 이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에서 또 삼성에서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대학원에 갈 계획이 있느냐, 차후에도 입사 후에도 대학원에 갈 계획이 있는가
네,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맡았던 역할적인 부분에서 네, 좀 더 역량 면접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경험 면접 위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연구했던 그 경험도 그렇고 또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네. 그 이제 일 잘한다는 걸 2개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입사 서류 컨설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네. 직접 우리가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박민규 씨와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